한국 스파이렉스 사코의 ESPP는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족시켜 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ESPP 37가지 제안 중 어플리케이션 21번과 22번인 보일러 수처리 최적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첫 번째, 보일러 수처리는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수처리 개요를, 두 번째는 보일러 스케일과 연료 소모량의 관계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스케일을 저감시키는 장치인 역삼투압 정수장치 이지아로 소개와 이지아로 적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수처리는 외처리와 내처리로 구분됩니다. 보일러 외처리는 보일러로 물이 급수되기 전 단계에서 물속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데 수처리 장비가 여기에 속합니다. 종류는 크게 경수연화장치, 순수장치, 초순수장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내처리는 보일러로 물이 급수된 이후의 수처리에 해당되며 보일러 설치 후 최초 운전 시 또는 보일러 세관 후 정상 운전을 하기 전 방식 피막을 입히는 단계인 소다 블로잉, 보일러 정상 운전 시 실시하는 보일러 약품 주입, 수질 분석, 블로우다운 등의 일상 관리와 마지막으로 보일러 운전 정지 시의 세관 및 보존 처리와 기동 시 수질 관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일러 수처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보일러 수처리가 잘 되지 않으면 부식, 스케일, 캐리오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처리를 통해서 수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보일러를 운전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은 바로 연료입니다. 우리는 연료, 즉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온, 폐열 회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스케일이 발생하면 열 전달을 방해하여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열을 피가열체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하게 되므로 에너지 손실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보일러 환경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탄산염이 주성분인 스케일의 경우 열 전도율이 탄소 강의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케일이 1에서 2mm 정도로 얇게 생성된다 해도 열 전달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연료를 낭비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인용해서 작성한 그래프로 탄산염이 주성분인 스케일의 경우 스케일 두께가 2mm이면 연료 손실률은 7%, 스케일 두께가 3mm이면 연료 손실률은 10%가 넘게 됩니다. 이렇게 스케일로 인한 연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공단에서는 2010년부터 보일러 수질관리 시설 중 수처리 시설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스케일을 유발하는 주성분인 경도 성분을 제거한 후 보일러로 급수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수 중에는 부유성 입자, 물에 녹아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용존성 입자, 용존가스로 구분할 수 있는 불순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스케일은 주로 용존성 입자, 그 중에서 경도 성분이 온도 차이에 의해 석출되어 발생하므로 보일러 급수에서 용존성 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급수 처리 장치를 사용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스케일을 유발하는 주 성분인 경도 성분을 제거할 목적으로 경수연화 장치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경도 성분을 포함한 전체 용존성 입자를 제거하는 역삼투압 순수장치인 아로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로 장치는 무엇이며 연수기를 아로로 교체 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로는 리버스 오스모시스의 약자로 역삼투압 장치라고 합니다. 삼투 현상은 반투과석막을 사이에 두고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도록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이고 이때 수두차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아로 장치는 삼투 현상의 반대 방향, 즉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을 흐르게 하여 순수를 모으는 장치로 삼투압보다 큰 압력의 펌프를 사용해서 물을 투과시킵니다. 스파이렉스 사코의 아로 장치인 이지아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삼투압의 반대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는 고압 펌프. RO 멤브레인을 포함하는 멤브레인 하우징. 멤브레인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전처리용 마이크로 필터가 함께 구성되고 RO 장치의 운전을 자동으로 컨트롤하는 컨트롤 판넬이 설치됩니다. RO와 경수연화 장치의 수중 이온성 물질 제거 능력을 비교한 표입니다. RO는 용존가스를 제외한 모든 수중 이온성 물질을 99% 제거하고 경수연화 장치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경도 성분만을 제거합니다. RO 장치와 경수연화 장치의 운전관리상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RO 장치는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용존 고형물을 제거하는 장치이고 경수연화 장치는 이온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경도와 나트륨 성분을 교환합니다. RO 장치는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물 속의 이물질이 막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으므로 이것을 제거하는 클리닝을 연간 1에서 2회 정도 실시하면 되지만 경수연화 장치는 뱃셀 내부의 이온 교환 수지 용량을 소진하면 재생해 주어야 하므로 이틀에 한 번 정도 재생을 해야 합니다. RO 장치는 계획된 정비 기간 이외에 생산 유량이 줄거나 차압이 커지는 경우에도 멤브레인을 세정하면 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수연화 장치는 재생 시점이나 재생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경도를 포함한 급수가 보일러로 급수될 수 있으므로 생산 수지를 항시 체크해야 하며 수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가동을 멈추고 재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스파이렉스 4코에 이지 RO를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감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미의 A사는 보일러 급수 처리 장치로 사용하던 연수기를 RO로 교체하였습니다. 시간당 15톤의 스팀을 발생시키는 보일러이고 연수기를 사용할 때와 비교해서 RO로 교체한 후 블로우다운을 9.1%, 즉 시간당 1.4톤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절감된 블로우다운 수가 가지고 있는 열량은 시간당 12만 9,143kcal입니다. 이 열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LNG 연료는 연간 4,9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스케일 두께가 0.3mm 감소되어 연료 손실률이 1.4% 줄어 연간 3천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용수와 폐수를 절감한 금액 700만 원을 합치면 총 연간 8,6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이로써 초기 투자 비용 1억 9천만 원을 2.6년 만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인천의 B사는 발전용 터빈이 있는 보일러로 순수를 급수로 사용하기 위해 EB3T 이온 교환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온 교환 장치는 관리 포인트가 많고 수질이 불안정하여 보완할 방법을 찾던 중 저희 스파이렉스 4코의 RO 시스템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터빈 보일러의 급수 수질을 맞추기 위해 1차 RO에서 생산된 순수를 한 번 더 2차 RO에 통과시켜 순수의 순도를 높이도록 설계하였고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RO 시스템을 체크하고 최상의 운전 상태를 유지하는 WMIS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안정적인 급수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EB3T 운전비와 비교하면 연간 2억 6,700만 원이 절감되었고 EB3T를 설치하는 대신 RO를 설치함으로써 추가로 사용된 투자비 1억 8천만 원을 0.7년 만에 회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일러 수처리의 필요성과 급수 처리 장치인 이지 RO 시스템을 적용한 에너지 절감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지 RO는 순수를 생산하는 장치로서 보일러 급수 처리 장치로 RO를 사용할 경우 수질이 안정적이며 블로우다운 저감 및 스케일을 최소화할 수 있고 스팀 질이 향상됩니다. 또한 유지 보수 용역 서비스인 WMIS를 적용하면 RO 전문가에게 관리받음으로써 편리하게 장비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은 보일러를 운전하는 데 필수적인 유체이므로 수처리는 보일러의 운전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보다 청정하고 안정적인 급수 공급 시스템을 선택하셔서 관리의 편리성과 에너지 효율 상승이라는 두 가지 이점을 모두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